그리고 이러니 가시면 오늘 하는 이 수업 내용에 대한 줌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잘 안 보이시면 줌 누르시면 제 노트북 화면 여러분들 PC에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줌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PC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지난 시간에 그 간단하게 파일을 불러와서 가공하는 걸 좀 해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시각화하는 것도 좀 해봤죠. 실무에서 이 정도만 써도 실은 뭐 웬만한 분석은 간단한 분석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대치가 뭐 거기에 치진 않죠. 이제 이 파워 BI를 좀 더 강력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 배우시려고 오셨으니까 좀 더 우리가 심화된 기능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일 가져오기를 할 텐데 CSV라는 파일을 가지고 와서 간단하게 편집하고 시각화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SV는 여러분들이 그 엑셀 파일처럼 생겼어요. 엑셀 파일처럼 생겼는데 약간 파일의 생긴 모양이 다릅니다. 어,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엑셀은 요 밑에 점점점 해갖고 와플 모양 같은 게 붙어 있고요. CSV는 여기에 좀 다른 모양이 있어요. 뭐 콤마 뭐 이런 게 찍혀 있거든요. 예, A 콤마라는 게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 엑셀 파일 같은데 파일을 엑셀 파일과 CSV 파일로 나눠서 이렇게 관리를 하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엑셀은 데이터가 많아지면 프로그램이 좀 무거워지는 단점이 있어요. 엑셀. 네. 특히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엑셀에 많은 자료를 담았을 때 파일이 굉장히 좀 무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속도가 좀 늘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자료의 유형을 자료를 CSV라는 자료 형태로 바꿔서 저장을 하면 데이터가 좀 가벼워져요. 그래서 지금 자료는 엑셀에 담겨져 있지만 이 CSV 자료는 원래 자료의 값들을 콤마라는 기호로 구분해서 이렇게 저장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CSV는 컴마 separated value라는 그 단어의 조합의 약자예요. CSV. 파워 BI는 빅데이터를 다루는데 굉장히 편리한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CSV 자료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빅데이터는 아닌데 간단하게 CSV 자료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자, 파워 BI를 켜주시고요. 네, 빔 보고서 만들겠습니다. 자, 데이터 가져오기 할 텐데 밑에 보시면은 여기 텍스트 CSV라고 있죠? 네, 요거를 선택할게요. 그래서 2주차 파일 중에서 도서 목록이라는 CSV 파일이 있어요. 도서 목록입니다. 다른 엑셀 파일은 안 보이죠? 네. 여기서 열기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CSV 파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보여줘요. 자, 여기서
데이터를 간단하게 편집할 거니까 로드를 누르시면 안 되고 데이터 변환이라는 단추를 누르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시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잘 못 쫓아오시는 분이 계시면 활짝 손을 들어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속도를 조절하거나 가서 문제를 해결해 드릴 거예요. 네. 자, 여기 쭉 보니까 발행일이 있는데 여기서 발행 연도만 따로 좀 이렇게 추출해 볼 거예요. 발행 연도.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볼 때 발행 연도별로 어떤 책이 나왔는지 또 몇 권이 출판됐는지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발행 연도만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자, 발행일을 누르신 다음에 어, 여기서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 열 추가라고 보이세요? 위에? 네. 열 추가를 누르신 다음에 물론 여기에서 연도와 월과 일을 따로 분리해낼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어, 음, 여기에서 이제 열 분할이라고 있거든요. 열 분할을 누르시면 구분기호 기준 해갖고 누르시면 얘가 자동으로 예, 요 대시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되겠니? 라고 해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연도하고 월하고 일이 분류가 돼요. 예. 이렇게 해서 연도를 추출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방법을 쓰면 기존에 있던 데이터가 해체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해체하지 않고 연도만 추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파워 BI에서는 작업했던 이력들이 이렇게 오른쪽 화면에 누적되면서 보여집니다. 만약에 방금 전에 했던 그 작업을 되돌리고 싶으면 여기 직전에 했던 그 작업을 X 표시를 누르면 원래대로 되돌아갑니다. 다시 누르면 예, 이렇게 원래대로 되돌아가요. 예. 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연도만 따로 추출해서 행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열 추가로 가신 다음에 어, 여기 날짜에서 자, 날짜에서 연도만 추출하죠. 날짜에서 연해서 연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찾으셨나요? 네, 눌러보세요. 그러면 맨 끝에 발행일은 데이터가 손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도만 추가가 되죠? 네. 자, 그래서 요거를 발행 연도라고 바꿀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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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해드릴까요? 잠시만요. 또, 네. 멸추가.
발령이 여기 여기서 발령이가 문서가 취한 네, 또 아니요 이주창 네, 네, 어떤 게 들어가요? 알려준다는 걸 예상하는 것이 뭐니? 키우는 것이 네, 이주창이 이주창이 처음 봤어요? 네, 아우를 인사하고 이것 아우에 불러와요. 과연 우리가 앞쪽으로 푸셔야 돼. 이건 처음 해봐. 앞쪽으로 들어가고. 자, 그럼 안 되신 분, 네, 어떤 게 하셨어요? 2주차까지 하고 들었어요? 앞쪽 푸셨어요? 2주차 앞쪽을 푸셔야죠. 네, 앞쪽을 풀어야 빨리 열죠. 네, 데이터가 이렇게 됩니다. 한국에 그것도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데이터가 자, 네, 자, 네, 그럼 안 돼요? 이거를 해야 하는 거 아니고 내가 안 된다고 해서 왜 추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왼손으로 쓰기하고 네, 제가 여기 안 눌려고. 여기 안 열린다고요? 이게 전 알지 않나. 자, 다 되셨나요? 네. 날짜에서 연속만 합니다. 자, 다 되셨죠? 네. 자, 이거를 숫자로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날짜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날짜라니까 이상하게 바뀌죠? 네, 그러니까 요거 그냥 숫자로 놔둘게요. 네. 자, 그다음에 홈에 가셔서 닷김이 적용해 보세요. 자, 그럼 간단한 그래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누적 세로 막대형 그래프를 쭉 그리신 다음에
도서 목록을 펼치시면, 자, 도서의 분류명이 있거든요. 네, 도서의 분류명을 X축에다 놓고, 그 다음에, 어, 여기 발행연도를 넣으면은, 지금, 어, 자, 여기서 데이터 레이블 만드시고요. 발행 연도가 누적돼 갖고 이건 연도가 다 합쳐져 있죠. 어쨌거나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데이터에 있는 연도별로 걸쳐서 몇 권이 이렇게 발행되는지가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도별 현황을 보려면은 원형 차트를 그리신 다음에 여기다가 발행 연도 값도 이렇게 넣으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자, 23년도에는 분야별로 이렇게 발행이 됐고요. 24년도는 이렇고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움직이죠? 그다음에 모바일의 형태를 보면은 2023년도에 가장 많이 발행이 됐네요. 그다음에 IT 자격증 보면은 24년도에 발행이 많이 됐네요. 네. 자, 이게 보면 어때요? 자기 개발은 언제 많이 됐습니까? 자기 개발은 14년도 이런 데 많이 됐죠. 경제 경영 같은 경우에는 예, 14년도, 19년도 이런 데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보면은 여러분들 책도 좀 트렌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2000년대, 2020년대 이전에는 어떤 책들이 많이 발행됐어요? 뭐 자기계발이라든지 경영 경제라든지 이런 책이 많이 발행됐죠. 근데 2020년 넘어가면서 어떤 책들이 많이 발행이 됐나요? IT, 그죠? 뭐 컴퓨터 관련된 이런 책들이 많이 발행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요즘에 이 기술 트렌드를 좀 반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서점 가시면 출판되는 책들을 보면은 요즘의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사람들이 어떤 쪽에 관심이 가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어요. 저도 책을 좀 이렇게 뭐 쓰는 편인데 요즘에 IT 관련된 책을 못 써요. 왜 못 쓰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쓰잖아요? 출판되는 듯이 예단식이에요. 요즘에. 프로그램이 확 바뀌고 기능 같은 거 추가해서 특히 이제 뭐 프로그램 실습하는 책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제가 캡처해서 화면을 어떻게 이용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잖아요. 이런 책을 만들잖아요. 책을 출판해서 내놓으면 그 프로그램 만든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시켜갖고 화면에 그만 달라져요. 그래서 못 써요, 못 써. 책을 쓸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자, 이거 저장할게요.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신 다음에, 자, 이 장치에서 찾아보기 적당한 위치에다가 뭐 바탕화면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탕화면에다가, 자, 어, 실습 1이라고 하시고, 오늘 3주차죠? 네, 3주차.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름 쓰시고요. 오늘 날짜 쓰세요. 2025-0908. 네, 이렇게 저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장하세요. 네, 이렇게 저장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네.
이제 그다음에 연도를 간단 간만들었군요. 여기 아까 수식을 그냥 저장할게요. 지금 있는 거. 어? 자, 되셨죠? 네, 그러면 이 파일은 닫을게요. 헷갈리니까 이거 닫아버리겠습니다. 자, 이제 2주차 파일은 더 이상 보실 일이 없고요. 이제 3주차 데이터를 보시면 됩니다. 자, 3주차 데이터 다운받으셨나요? 네. 다운받은 다음에 R집을 반드시 푸셔야 돼요. R집을 여시면 파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R집을 반드시 푸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자, 3주차 파일을 보세요. 보시면 여기에 그 대리점 실적이라는 폴더 있죠. 네. 한번 열어보세요. 보시면 서울, 인천, 부산 등의 대리점이 있나 봐요. 예. 먼저 서울 데이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열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서울이라는 시트가 있고 도서 목록이라는 시트가 있죠. 예. 자, 서울이라는 시트에 주문, 주문일, 배송일, 배송지역, 고객 아이디 등의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 목록은 예, 뭐 어떤 용도인지 모르겠지만 도서명과 정가, 저자, 발행일, 출판할 때 부여되는 ISBN 번호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죠? 네, 이거 닫아버릴게요. 그 다음에 인천 데이터 열어보세요. 자, 인천 데이터도 앞에 시트는 서울 데이터하고 형태가 똑같죠? 그런데 시트2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죠? 그죠? 네. 그러니까 서울 데이터하고 인천 데이터는 좀 달라요. 인천 파일은. 그죠? 같은 부분은 첫 번째 시트는 같다. 그죠? 그 다음에 부산 파일 열어보세요. 자, 부산 파일도 앞부분은 서울 데이터하고 같죠? 그런데 뒤에는 아무런 데이터가 없죠? 네. 닫으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주문을 받았어요. 평가로부터, 야, 세 개 지역에 앞에 있는 시티 데이터가 같으니까 그 시트를 통합해갖고 서울, 인천, 부산의 데이터를 분석해봐. 나는 주문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세 개의 데이터를 통합해야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서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갖고 인천하고 부산 데이터를 복사해서 밑에다가 계속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 인천, 부산의 데이터가 똑같이 하나 시트에 들어가게 돼요. 그죠? 근데 이런 방법은 데이터가 얼마 많지 않으면 매뉴얼로 할 수 있어요. 그러겠죠. 근데 만약에 서울 데이터가 5천 개, 인천 데이터가 뭐 3천 개, 부산 데이터가 6천 개 이런다고 칩시다. 그러면 붙여넣는 과정에서 데이터 손실이라든지 실수가 있겠죠. 나올 수 있겠죠. 이런 방식은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그죠? 네, 이렇게 하면은 상사가 와서 야, 너 참 굉장히 번거롭게 일한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너 이렇게 무식하게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워비아이는 좋은 게 파일을 통째로 불러다가 파일 안에 있는 폴더를 통째로 불러다가 폴더 안에 있는 엑셀 데이터를 분석해서 같은 유형의 엑셀 데이터는 얘가 하나의 파일로 합쳐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네. 자, 르세오 신학교에 우리 힘주차법 데이터 하고 있거든요. 네, 파워비에 여시고 이런 데서 힘주차 데이터 다운받으세요. 네, 빨리 받으세요.
자, 다시 이제 우리가 요 파일의 특성을 보면은 파일의 시트의 파일에서 첫 번째 시트는 어떤 모양? 같은 모양이다. 합칠 수 있다. 두 번째 시트는 합칠 수 있다, 없다? 없다. 완전히 다른 데이터예요. 그죠? 예. 자, 이런 정보를 우리가 알았어요. 상사가 첫 번째 시트를 세 개의 파일에서 첫 번째 시트를 다 불러다가 통합해서 분석해라 라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자, 파워 BI를 다시 열어보세요. 잠시만요. 지금 하는 수업 내용은 제가 제공해드린 이 PPT 파일에 다 있는 거예요. 네,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PPT 파일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빈 보고서 여시고요. 자, 우리가 가져와야 될 데이터는 하나의 폴더에 다 들어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자, 데이터 가져오기 보시면 밑에 자세히라고 있어요. 눌러보세요. 자, 눌러보시면 여기에 폴더라고 보이십니까? 네, 눌러볼게요. 여기서 연결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폴더를 지정하라는 창이 뜹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자, 찾아보기 누를게요. 여기에서 제가 나눠드린 파일에서 3주차 파일에, 예. 자, 여기 보시면은 대리점 실적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여기까지. 클릭 쳤어요? 되셨어요? 다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확인 누를게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세 개의 파일이 보여지죠. 야, 너 폴더 안에 요 세 개 파일 들어있는데 맞아? 라고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여기서 결합 버튼을 누를게요. 세 개의 파일을 결합하겠다. 그래서 결합 누르면 데이터 결합해서 바로 올릴 거냐, 아니면 데이터를 결합한 다음에 뭔가 작업을 할 거냐라고 물어봐요. 예. 그냥 좀 작업을 좀 몇 개 해볼게요. 그래서 데이터 결합 및 변환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자, 매개 변수라고 뜨죠? 그죠? 예, 이 폴더를 누른 다음에 확인을 누르세요. 그러면 파워 쿼리 편집기가 바로 보이지 않고 요 밑에 창으로 내려가요. 여기서 찾아야 돼요. 여기 누르시면 자 옆에 여기 파워 큐라고 나오는 창이 있죠? 예, 요걸 누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됐나요? 네. 자, 네. 보면 6개의 시트가 보이죠? 그죠?
서울에 두 개, 부산에 두 개, 인천에 두 개 갖고 시트가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시트 세 개는 똑같이 있죠. 그죠? 네. 나머지는 달랐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죠? 맞죠? 네. 자, 여기서, 어, 자, 데이터 소스 네임에서, 어, 여기서 네임에서, 시트 1, 도서 목록, 뭐, 시트 2,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예. 서울, 부산, 인천만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씩 지우고, 서울, 인천, 부산만 보겠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아까 우리가 통합하고자 하는 시트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 요 네임하고 데이터만 남겨두고, 자, 여기 아이템, 카인드, 히든 이런 것들은 필요 없거든요. 네, 여기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세 개를 누른 다음에 여기서 열 제거하겠습니다. 그럼 요 두 개만 남죠. 그죠? 네. 자, 보니까 데이터에 A, B, C, D 있고 1, 2, 3도 있고 이렇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보시면, 자, 저만 열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열지 마세요. 서울 데이터를 보면 여기에 텍스트 데이터도 있고 숫자 데이터도 있죠. 그죠? 그렇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엽기 모양 보이세요? 엽기 모양? 이 엽기 모양. 그죠? 예. 양쪽으로 화살표가 있죠? 이거는 이 열을 펼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 열에 아까 시프트원에 있는 모든 숫자 데이터와 텍스트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시프트원에 있는 데이터를 다 보려면 엽기 모양을 펼치면 돼요. 아, 이 열에 어떤 데이터가 있다고요? 아까 시트원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다고요. 자, 이거를 이렇게 누르면 확인 누를게요. 짠 하면서 다 펼쳐지죠? 그죠? 네. 보시면 부산 타이틀이 있고, 그다음에 인천 타이트가 있고, 부산 데이터가 아까 세 개 있었거든요. 서울 데이터가 이렇게 있었고, 인천 데이터가 두 개 있었거든요. 이렇게 열에 있는 데이터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 첫 행에 있는 거를 머리글로 사용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첫 행을 머리글로 사용이라고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자, 앞에 건 필요 없으니까 요거는 제거해 버리고요. 여기다가 지역이라고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주문 아이디는 필요 없죠. 주문일도 필요 없고. 네.
너무 손을 늦게 내시지 마시고 그때그때 빨리 좀 진짜 진도를 많이 나가는 늦게 주시는 거는 그러니까 컴퓨터 파일, 컴퓨터 파일, 컴퓨터 파일 다운로드 애집을 푸셔야 돼요. 항상 애집을 안 푸셔요. 다운로드 가서 컴퓨터 파일 여기 다운로드 풀어놓은 거 있으세요? 하다가 민중처럼도 생각, 다른 걸 하다가 민중처럼 자, 여기가 되셨죠? 네.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중간중간에 있는 건 필요 없죠? 그러면 여기서 아무거나 지워도 상관없어요. 여기에서 주문 아이디를 지워도 되고 여기서 주문이를 지워도 돼요. 그죠? 그럼 여기서 클릭하신 다음에 밑에 주문 아이디를 체크를 해제할게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깔끔하게 데이터만 남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자, 주문이라고 배송일은 날짜 형식으로 바꿀게요. 날짜, 날짜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자, 주문 수량 컨트롤하고 정가, 할인율, 할인율은 빼고요. 주문율, 정가, 판매가, 금액 있죠? 이거는 데이터 형식을 정수로 바꿀게요.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요 할인율은 자, 십진수로 바꿀게요. 소수점.
이거든요. 십진수는 숫자를 1부터 9까지만 표시를 하는 방식을 십진수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소십점 이거는 이제 십진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네. 네,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많이 정해지네. 이렇게 한번 불러보시면. 자, 여기까지 되셨죠? 네. 그다음에 어, 앞에 거를 지역이 아니라 이걸 대리점으로 바꿀게요. 네. 그다음에 닫기 및 적용 눌러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데이터가 다 서울, 부산 데이터가 첫 번째 시트가 다 통합이 됐죠? 그죠? 네. 자, 주문일 요거는 좀 날짜 형식을 좀 짧게 바꿀게요. 배송일도 짧게 바꿀게요. 네, 이렇게. 자,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전반적인 현황을 간단하게 시각화를 해보겠습니다. 자, 막대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자, 대리점별로 주문 수량이 어떤지를 보려고 해요. 그러면 자, 대리점 그다음에 주문 수량 했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서울이 월등하게 많죠? 자, 이거 라벨을 붙이려면 데이터 레이블 활성화시키면 보이죠? 네. 그다음에 또 여기다가 자, 원형 차트 하나 그릴게요. 대리점별로 어, 판매가의 합을 보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요.
아,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럼 저장할게요.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신 다음에 이 장치에서 찾아보기 하시고 바탕화면 누르신 다음에 자, 실습 2죠? 실습 2로 바꾸세요. 그다음에 저장. 됐나요? 네. 자,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빨리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서울하고 나하고 이렇게 내가 필요 정도 지금 내 이거를 현금화 거를 그렇게 하고 빼놨어요. 그다음에 데이터 이름 대기하고 주물이라 날씨가 못하는 주물이랑 포켓몬이는 나도 한국에는 한국하고 잘하네. 네. 바뀌면 저희는 네, 또 문제 있나? 네. 그랬어요? 이 아, 이런 거.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가지고 있어. 어디요? 교재 할 걸. 하나 끼고. 네. 이거 또 싶어. 이거 또 먼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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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어떻게 하는데? 아, 이거를 여기 지금 호흡 유발률까지 내가 하려는 대로 안 따라오네. 지금 마이크 안 가렸어요. 여기. 다시. 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파워포인트에 하는 거 쓰고 있다가 나가는 거예요.
어, 이 파일은 닫을게요. 저장하시고요. 자, 지금 실습 파일 두 개 만들었죠? 네, 요거 과제방에 올리세요. 네. 자, 다음. 여러분들은 하지 마시고 앞에 있는 화면만 보세요. 자, 우리 지금 여러 가지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합치는 걸 해봤어요. 그죠? 네. 자, 이런 데이터도 있을 거예요. 보면은, 도서 클릭스 보면은, 예, 날짜별로, 예, 남자, 남성 20대가 도서를 조회한 그런 클릭 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눌러볼게요. 이것도 날짜별로 30대 여성이 클릭한 조회수가 나와 있어요. 자, 아마 다른 파일도 다 똑같은 형식으로 돼 있을 겁니다. 합칠 수 있겠죠? 네, 합쳐볼게요. 자, 파워 BI 여시고요. 자, 빔 보고서 여시고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자,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이제 폴더를 합쳐야 되니까 뭐 해야 되죠? 자세히 가신 다음에 여기서 폴더를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연결 누를게요. 여기에서 찾아보기 누른 다음에 자, 3주차 파일에서 도서 클릭수라는 폴더입니다. 네, 지정하셨나요? 네. 자, 여기서 확인 누를게요. 그다음에 확인 누르겠습니다. 네. 이 파일들 맞죠? 그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네, 결합해서 데이터 결합 및 변환이라고 할게요. 네. 그럼 이렇게 뜨죠? 네. 여기 보면은 파일 원본이 유니코드 UTF-8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유니코드라는 건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정보나 문자를 인식하도록 만든 국제 표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한국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다양한 언어를 컴퓨터가 받아들이고 해석하기 편하도록 만든 국제 표준 규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UTF-8이라고 돼 있는 거 놔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 누를게요. 자, 밑에 보시면 파워 퀄리 편집기가 숨어져 있어요. 다시 이걸 띄우세요. 자, 우리가 성별
성별, 연령대별로 클릭 수가 어떤지를 분석을 하고 싶어요. 성별, 연령대별로. 그런 분석 가능하겠죠? 네. 그럼 여기 지금 이 열에는 보석 클릭도 남성 20대점 CSV라는 텍스트가 서로 섞여 있어요. 그죠? 예. 지금 요 세 개의 텍스트가 언더바를 중심으로 해서 합쳐져 있는 그런 텍스트죠. 예. 요거를 언더바를 기준으로 분리를 해내겠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자, 이거를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 열 분할이라고 보이시죠? 예.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도 돼요. 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열 분할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구분기호 기준을 누릅니다. 찾으셨나요? 예. 여기서 누르면은 얘가 언더바라고 미리 지정을 해놔요. 똑똑하게. 맞아.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 누르면 세 개의 데이터가 이 각각의 열로 들어갑니다. 도서 클릭 수는 뭐 똑같은 내용이니까 필요 없겠죠. 지워버리십시다. 네, 제거해버리고. 자, 이거는 성별이라고 하면 되겠죠. 성별. 그 다음에 이거는 연령대인데, 자, 연령대를 보니까 연령대가 20, 30, 40 이렇게 나와야지 대점 CSV라고 하면은 이게 분석이 안 되겠죠. 숫자하고 텍스트가 섞여 있으니까. 그죠? 그럼 뭐 지우면 되겠어요? 대도 지워야지, 대. 그죠? 대. 대.csv. 그래서 여기 값 바꾸기. 이거 누른 다음에 값 바꾸기 보이세요? 네. 이걸 누른 다음에 자, 대, 대.csv를 그냥 빈칸으로 바꿀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혹시 문제 있으신 분? 네, 자, 되셨죠? 다음에 확인 누르면 숫자만 남죠? 네. 자, 이거 텍스트로 돼 있는데 뭘로 바꿔야겠어요? 정수. 그렇죠. 이제 잘하시네요. 정수. 날짜.
자, 이것도 클릭수니까 정수가 되겠죠? 그죠? 네, 여기다가 도서 클릭수라고 할게요. 네. 네, 그 다음에 닫기 및 적용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래프 그려보세요. 자, 분석해보세요. 성별로, 성별로, 연령대별로 클릭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시각화해보세요. 해보세요. 성별, 연령대별. 연령대는 막대 그래프로 보면 좋겠죠. 그죠? 네. 자, 누적 막대 그래프 그린 다음에 여기다가 도서 클래스에서 연령대를 이렇게 X축에다 놓고 도서 클래스를 Y로 넣으면은 연령대별로 보인다, 이렇게. 근데, 어, 이게 지금 연령대가 이상하게 나오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데이터 변환 가서 이거를 숫자가 아니라 연령대를 텍스트로 하면 돼요. 텍스트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닫기 및 적용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연령대가 텍스트로 인식이 되면서 예, 도서 클릭수가 이렇게 연령대별로 나와요.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성별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별로 도서 클릭수를 넣으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되셨나요? 네. 자, 요거 저장할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신 다음에 이거는 실습 3 저장. 자, 됐나요? 네. 또 이걸 숫자가 다 테스트되어 있는 것들이 그래서 어? 얘네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나의 분들이 그래서 올 따라오면 또 질문하셔야 돼요. 네, 내적 실수도 품절.
자, 되셨죠? 네. 자, 요건 이제 지우겠습니다. 그냥 예, 요건 지울게요. 네. 자, 요것도 과제방에 올리세요. 자, 되셨나요? 다 되셨어요? 네. 지금 이제 피벗 테이블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피벗이라는 것은, 어, 축을 중심으로 돌리는 걸 말해요. 데이터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피벗은 회전하는 물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심점이란 뜻인데, 이렇게 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예. 근데 이게 피벗 테이블이 데이터를 편집하고 가공할 때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어요. 근데 보시면, 날짜, 이름, 필기일차, 시민기, 총수당 이렇게 표가 나와 있죠. 그죠? 근데 내가 날짜를 중심 축으로 해갖고 데이터를 보고 싶단 말이에요. 날짜를. 날짜를 중심 축으로 해갖고. 그러니까, 어, 자, 이거를 날짜별로 돌렸을 때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표가. 날짜를 중심으로 해서 이름, 뭐, 저기, 총점, 이름, 총점, 이름, 총점 이렇게 나오죠. 날짜를 중심으로. 요 3월 4일에는 두 명이 있죠. 그죠? 그죠? 3월 5일에 한 명이. 그래서 날짜를 중심 축으로 해서 데이터를 돌리기. 네, 이런 게 피벗 테이블. 해보시면 알아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중심 축으로 놔둘 것이냐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다시 정렬하는 것을 피벗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네. 자, 요 정도로 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자, 파워 BI를 여시고요. 네, 빈 보고서 여신 다음에 파일을 보시면 3주차 파일에 분야별 대출 통계라고 있어요. 엑셀 파일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자,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열어보세요. 봤더니 이런 식으로 표가 좀 복잡하게 돼 있죠. 네, 남성, 여성 이렇게 돼 있고 연령대, 총류, 철학, 종교, 사회 이건 뭘 것 같아요? 도서의 카테고리 목록인 것 같죠? 그죠? 네. 그리고 남성, 아동, 청소년, 20대 연령대가 나와 있고요. 여성 있고, 여기는 뭐 기타, 탈퇴 회원, 합계 이런 데이터가 엑셀표로 복잡하게 구성이 됩니다. 이 표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파워 BI로. 이거 닫으세요.
자, 데이터 가져오기 위해서 아까 무슨 파일이었죠? 엑셀. 자, 여기서, 어, 분야별 대출 통계. 이 파일입니다. 이거 열어볼게요. 자, 그럼 분야별 대출 통계라는 게 뜨죠? 네, 여기서 요거를 클릭한 다음에 데이터 변환을 누를게요. 자, 아까 표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죠? 그죠? 네. 자, 아까 표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셀이 병합돼 있었죠? 근데 병합된 셀이 풀렸죠? 그죠? 네. 그 다음에 기타 탈퇴한 합계가 있었고, 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엑셀의 첫 번째 행은 해당 열의 제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를 위에 칼럼의 제목으로 올려줘야겠죠. 그죠? 어떻게 해요? 첫 행을 머리글로 사용. 그러면 이렇게 올라간다. 그죠? 자, 올라갔나요? 네. 그 다음에 이거를 일단, 기타 회원, 탈퇴 회원 합계는 분석을 하지 않을 거고요. 여기다가 성별이라고 하세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어, 자, 이게 변화를 누르면, 여기 채우기라고 보이세요? 예, 그리고 화살표가 아래로 돼 있죠. 이건 뭐냐면, 얘를 중심으로 밑에 있는, 비어있는 값을 얘로 다 채운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해볼까요? 여기서 채우기에서 아래로 채울 거냐, 위로 채울 거냐 나왔는데 아래로 채우면 되겠죠. 그죠? 누르면 이렇게 채워져요. 편리하죠? 네. 그 다음에 우리 탈퇴 회원 합계는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 자, 탈퇴 회원 합계 필요 없고요. 예, 기타도 지워버릴게요. 기타도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성별로 데이터 현황이 나오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연령대도요, 그냥, 20대, 30대, 40대만 분석을 해볼게요. 그래서, 어, 이렇게 하고, 자, 연령대도 여기 그냥 연령만 넣을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값 바꾸기 한 다음에 대라고 돼 있는 걸 빈칸으로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합계 데이터는 지워버리세요. 네. 합계 데이터는 지워버리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연령대를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분야별
대출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하고 싶어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총류부터 시작해서 Shift를 누른 다음에 기타까지 눌러보세요. 자, 누르셨나요? 네, 그 다음에 변환에 가서 여기 열 피벗 해제라고 보이세요? 예, 열 피벗 해제를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연령대별로 분야, 이건 특성이라고 얘가 그냥 임의로 이를 만들어준 거고 값이 이렇게 나와요.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연령대별로 총류가 몇 건인지, 철학이 몇 건인지, 종교가 몇 건인지 이거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연령대가 중심이 돼갖고 각각의 현황이 보여야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걸 누른 다음에 Shift를 누른 다음에 기타까지 누르고 열 피벗 해제를 누르면 연령대별로 나온다고요, 이렇게.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이걸 연령대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연령대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보면 P1 열이라고 있죠? 네, 이걸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자, 어떤 거를 중심으로 할 거냐? 여기 연령대의 값으로 한다라고 한 다음에 확인 눌러보세요. 그러면 다시 특성별로 연령대의 대출 건수가 나오죠. 예, 이건 다시 또 피벗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분야라고 할게요. 예. 그다음에 닫기 및 적용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분야별로 대출 건수가 어떤지 한번 봅시다. 쭉 가갖고 여기서 분야별로 어, 여기다가 20대, 30대, 40대를 다 넣으니까 지금 요거 예, 이렇게 연령대별로 현황이 나오죠. 예. 자, 요거 데이터 레이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색깔은 연령대고 여기에 예, 대출 건수가 이렇게 나와요. 네, 안 되신 분은 바로 손 들어주세요. 네. 여기가 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고요. 여기서 묶음 막대형으로 그리면 이렇게 나오죠. 어느 게 더 보기 편하세요? 이것도 보기 편한데 저는 이게 더 좀 명확한 것 같기도 해요. 예,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보는 게 더 낫나? 그건 여러분들의 기호에 따라 달라요. 예, 저는 그냥 이렇게 볼게요. 그다음에 이 현황을
표로 한번 볼게요. 컨트롤 C, V 한 다음에 표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성별로 어떻게 되는지를 볼게요. 성별, 값. 이렇게 되면은 아, 성별하고 연령대로 하죠. 성별하고 연령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넣어보세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응? 네,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면 요거를 범례를 연령대로 하고 음, 성별 그냥 이거 안 나오는구나. 이 그래프보다는 요게 더 보기 좋네요. 이렇게 하는 게. 그죠? 네. 자, 이것도 괜찮은 그래프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이거, 예, 요게 좀 더 보기 편하네요. 그죠? 예. 여성이 월등 차를 많이 보네요. 그죠? 예. 연령대, 자, 여성 중에서 가장 차를 많이 빌려보는 연령대는 몇 대일까요? 40대.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심각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성이 많이 보는 게 문학이다. 그죠? 그죠? 예. 음. 그리고 가장 문학이 많고 사회 뭐 이런 식으로 되네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사회를 많이 보네요. 그러니까 좀 이런 것도 좀 차이가 있어요. 그죠? 네. 음. 네. 요거 저장해 보세요. 바탕을 하신 다음에 자, 실습 3주차, 실습 4. 네, 3주차 하신 다음에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올리세요. 네, 잠시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